일장이 여기부터. 네네네. 예, 이제 하실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네네네. 텍스트로 인식이 잘 됩니다. 예. 먼저 그 재미있는 경영자로서 놀 줄 아는 경영자 용진이 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진이 형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중퇴한 이후에 미국에 있는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용진이 형은 이과형 문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사학과에 다녀서인지 그 인문학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신세계에서 인문학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 SSG 지식향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진이 형은 취미라든가 관심사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그 취미 생활을 보면 그 클래식 음악, 피아노도 잘 치고요. 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가 바이크, 또 라이딩, 그랜드 투어링 등 어느 재벌들하고 달리 자유하고 낭만이 다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터뷰나 그룹 차원에서 그 이 재원 투자를 용진이 형의 이런 관점에서 그 인문학적인 부분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9년 12월인데요. 자기가 그 대표이사 부회장에 발령될 때 온라인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백화점과 이마트를 함께하는 복합 쇼핑몰 도입을 목표로 삼아서 스타필드를 꾸준히 오픈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16년 9월에 스타필드를 공식 개장할 때 이제부터는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이제는 유통업체가 아니라 테마파크나 야구장이다 라고 말하고요. 유통업의 미래는 이제는 업체 간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의 일상 시간을 점유하는 라이프 쉐어에 달려있다라는 그 아주 새롭고 독특한 경영관을 피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그 용진형은 초기부터 본인이 스스로가 인스타그램에 참여해서 현재는 팔로워가 75만 명에 이르는 셀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5만 명의 팔로워는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데요. 그러나 더구나 그 정 부회장 용진이 형은 인심이 좋은 키다리 아저씨로 또 명성이 높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네. 진행 발언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 텍스트하고 발표하시는 말씀 구어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굳이 이렇게 말로 변환하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첨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표현을 다르게 하시거나 뭔가 내용이 덧붙여져야죠. 여기 적으신 PPT 이외에 추가적인 애드립이나 그런 말씀도 자유롭게 하시고 문장도 끊어서 말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그 텍스트로 새로운 텍스트로 되니까 지금 이 텍스트 거의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여기 제가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글을 이렇게 원래 PPT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이게 정리를 하게 된 느낌이 있어서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는 그 애드립을 좀 넣겠습니다. 예, 애드립을 추가 좀 해주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네네네. 지금 글로 적으신 게 오히려 더 깔끔한데 굳이 말로 그걸 앞뒤에 막 그래서 이래서 뭐 이거 저거 뭐 이런 말들 괜히 들어가는 거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겠네요. 안 좋은 거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추가적인 여기 써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 명성이 높은데 왜 키다리 아저씨가 됐는가 하면 그 2019년 12월 13일에 그 주원 포털 사이트에서요. 그 실시간 검색어에서 정영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됐어요. 사람들이 왜 정영진이라는 키워드가 랭크되는가 뭐랄까
의문을 샀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SBS 그 예능 프로그램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백종원 씨가 어, 그 출연자들과 함께 이 정용진 씨한테 그때 강원도 못난이 감자가 그 안 팔리는 감자가 있었어요. 감자 30톤을 사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정영진 씨가 그 전화로 받아서 선뜻 자기가 구매하겠다. 그러면서 안 팔리면 내가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것을 30톤을 바로 사갖고 이마트에서 바로 판매를 했습니다.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정용진 씨한테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선뜻 이것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남의 광장이란 프로와 그다음에 이제 정용진 씨와의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실시간에 이렇게 키워드가 상위권에 랭크되는데 이 이후에도 해남에 있는 왕고구마가 있거든요. 그걸 450톤을 또 구매해 줬고요. 그래서 그 왕고구마를 구매해서 자기가 또 거기에 또 뭡니까 자기의 그 레시피로 해서 자기가 이제 SNS에 또 왕고구마를 통한 뭐를 만들어서 그걸 또 HL말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이마트에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났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혔던 그 폐사 위기에 있던 그 바다장어들이 있었거든요. 바다장어들이 이제 산지에서 폐사 위기에 있었는데 이게 주로 일본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800톤을 구매해서 이것도 이마트에서 다양한 게 이마트 장어, 그 다음에 이마트 HMR 이런 걸로 해서 판매를 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다 완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완판남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고 이러면서 이제 그 SNS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정용진 회장을 갖다가 소탈한 성품과 또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또 그 글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은 이제 키다리 아저씨다라고 사람들이 그를 이제 칭송하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팔로워가 약 75만 명에 이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벅스 최근에는 이제 그 스타벅스와 이제 그 미니라는 카가 있지 않습니까? 미니카를 대동해서 스타벅스를 먹지 못하는 그런 지역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힘들었던 의사들한테 공짜로 이제 그 커피를 배달해주는 미니카를 이용해서요. 그러한 이벤트도 해서 미니카 대동한 지역 서비스를 해갖고 여기서도 이제 일종의 어떤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자기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다리 아저씨다라는 그런 그 칭송을 받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용진영의 또 다른 얘기인데요. 그 NC 다이노스의 구단주가 그 김택신 씨 아닙니까? 김택신 씨를 갖다가 사람들이 택진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도 이제 그 SSG 그 랜더스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자기는 이제 친한 이미지를 갖고자 나도 좀 용진이 형이라고 불러주길 바란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정영진 부회장이라는 용어 말고 이제 용진이 형이라는 이름을 좀 추가로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SSG 랜더스의 첫 게임에 자기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려고 용진이 형 상이라는 상을 제정해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맨 오브 매치
제일 잘한 그 선수한테 용진영 상을 주면서 상장하고 이제 또 그 한우를 보내주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너가 이렇게 좀 뭐랄까 대중애가 나타나고 싶어하고 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신세계 그룹은 점차적으로 이제 오너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용진 이어스라든가 제일라라든가 이 정용진 부회장을 연상케 하는 친화적인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화 캐릭터를 통해서 용진이 형은 자기가 이제 세상하고 소통하고 화제성을 이끌어가는 기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그 멸궁이라는 이제 그 SNS상에서 이제 굉장히 그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러한 이제 사건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든가 이러한 그 상황들이 이 SNS의 스타로서 발생하는 이제 기업의 뭐랄까요, 리스크가 되는 현상까지도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업의 리스크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사회 친화적인 관점을 더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얘기했던 아까 친화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제리라라는 것도 고릴라를 형상화한 그 친화적인 캐릭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아까 용진의 지니어스를 붙여서 용지니어스라고 해서 자기를 갖다가 꼬대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기가 좀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고릴라처럼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고릴라 형상의 그러한 모습을 통한 제이릴라를 만들었는데 이 제이릴라는 지금 상당히 용진이 형이라는 그 인스타그램과 별도로 제이릴라라는 인스타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마트에 고급 식품 슈퍼마켓이 있어요. 청담점에 SSG 푸드마켓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이릴라 베이커리를 입점시킨 겁니다. 베이커리를 아예 제이릴라 베이커리예요, 이름이. 그 이마트는 그 제이릴라 베이커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 차원인데 아직 사업 확장에 대한 확정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이 신세계 계열사의 식음료를 주력으로 하는 그 신세계 푸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신세계 푸드 시스템이 제이릴라 사업권을 갖게 되고요. 그들이 또 이 관련 사업 확장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데 신세계는 주로 이제 스타벅스, 그다음에 이제 베이커리, 더메니 줄리 등을 보유해서 그들 그룹의 이제 제과 제빵 디저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청담점에 제일라 베이커리를 이 신세계 푸드가 만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제일라 식음료 활동 계획이 이미 가시화됐는데 이 정영진 부회장은 자기 이제 인스타그램 SNS에서 분홍색이라든가 초록색을 이용해서 제이릴라 마카롱을 올려서 관심을 끌었고요. 또 제이릴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새해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또 캐릭터 사업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이릴라를 상표권을 등록했는데요. 그 상표권에 출원하면서 지정 상품에다가 가죽 제품, 방향 탈취제, 맥주, 문방구, 소매업은 물론 패스트푸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정 상품을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정 부회장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SSG 랜더스 개막하는 날 자기 옆에 제이릴라의 2m 넘는 실물 캐릭터를 갖다가 같이 함께 해갖고
사진을 찍고서 그걸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배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빌라라는 별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SNS 이용자와 함께 유대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면, 뒷장 한번 보세요. 뒷장이요. 네. 보시면 뒷장에 이제 그 제이빌라의 그림이 사진이 3장 나오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그 에볼루션 그 종의 기원이라는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치 자기가 이제 그 용진이라는 인간이 등장하기 위한 4단계로서 1단계는 침팬지에서 이제 그 진화했고 그게 고릴라가 됐고 3단계가 이제 게릴라였고 이제 지금이 용진이가 된 거거든요. 이것처럼 자기가 그 이렇게 진화한 하나의 모습의 전초전이 이제 게릴라였다라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보시면 것처럼 그 뭡니까 티셔츠에 전반적으로 이제 게릴라의 그 그림을 넣어서 이러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화할 가능성을 또 보여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헤드폰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에도 이제 제이릴라 상품을 넣고요. 또 옆에 보시면 아까 그 제이릴라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친화적으로 지금 둘이서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제이릴라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가 제이릴라 가면을 쓰기도 해서 자기가 마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이릴라에서 발전된 종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재미있는 이러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자기를 희화하고 또 대중 친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용진영이 어떠한 또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놀 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지혜롭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다가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신세계에서 SSG 지식향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세계 그룹에서 2014년부터 이제 인문학 콘서트와 이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제 특별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영진 씨는 애초에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인문학에 대한 사학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이 용진 씨의 이런 인문학적인 관점, 특히 그래서 한국의 메디치가를 만들자라는 기치를 통해서 지식향연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정영진 부회장은 굉장히 리버럴한 상황의 인문학 예찬론자인데요. 신세계 그룹이 이걸 갖다가 오너가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룹 전략실에서 이걸 잘 매칭을 해서 세상에 드러나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인문학 관련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이걸 SSG 지식창영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걸 실행한 겁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SSG 지식향연을 2014년도에 할 때 4월 달에 정영진 부회장이 이제 연세대학교의 대강당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대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오픈 스테이지에서 지식향연에 관한 인문학적인 강의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정영진 부회장은 자기가 인문학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인문학에 대해 역설을 하면서 자기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하고 이제 입사할 날 면접을 하다 보면 그 입사 면접하는데 보면 이들이 다 그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주관적인 소신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창조적인 얘기를 하다기보다는 다 일률적으로 뭐라 그럴까 똑같은 모범 답안 예상 질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다 그 가지고 외워서 얘기하는 그런 판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모범 답안을 가지고 스펙만 좋은 친구들을 넣다 보니까 기업도 모두가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과 달리 그 대기업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기업이 창의적인 일을 안 하고 획일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도 열세가 되고 또 어떤 기업의 진화에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가 이제 이 인문학 강좌를 만든 것을 지식향연을 만든 것을 또 이제 이 친구는 용진 씨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피력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식향연은 일정한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사건을 테마로 잡아서 상반기에는 전국의 대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인문학 콘서트를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인문학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제 온라인 시험을 봅니다. 온라인 시험을 측정해서 이 온라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 100명을 선발해서 그 100명이 그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캠프라는 걸 만들어요. 하반기에는 인문학 캠프라는 걸 만들어 3박 4일 동안 또 그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줘서 그 100명 중에서 이 과제를 잘 그 푼 친구들, 푼 사람들 그래서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뭐 포르투갈에 뭐 가는 그 해에 포르투갈에 관한 것들이 이제는 그 테마였다고 한다면 그 해에 그랜드 투어라는 거에 최종 평가가 된 사람들이 25명 정도가 선출이 되는데 이게 청년 영웅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청년 영웅들 25명을 선출해서 그 청년 영웅들을 포르투갈이면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케네디 2017년에 케네디가 이제 그 테마였는데 미국이면 미국 이런 데를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뭐랄까 비용을 다 투어 경비를 전부 신세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는 이들한테 그걸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나중에 이들이 뭐랄까 그 회사에 신세계에 이제 그 입사하고자 한다면 1차 면접까지는 프리패스 면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 영웅이라는 것에 선발되는 것은 그 신세계에 그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가장 그 지름길이다라는 것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랜드 투어라는 것은 이제 보면 16세기에서 18세기에 영국 귀족 자녀들이 교육을 마친 다음에 가정교사하고 이제 하인들을 대동하고 유럽 전역을 쭉 1년, 2년을 그 둘러보는 행사였는데요. 그러한 행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 지식학년에서 선발된 젊은 친구들한테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세계에서 했던 그 그랜드 투어 지식향연을 했던 그 테마를 보면 2014년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서거 2000년을 기념해서 로마 제국의 흑망성쇠라는 주제로 이제 했고요. 2015년에는 워털루 전투 200년을 기념한 세상을 바꾼 청년 영웅 나폴레옹.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셰익스피어 서거 400년을 기념해서
천재를 낳은 시대, 시대를 낳은 천재라는 테마로 이 지식향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케네디 탄생 100년을 기념한 21세기의 그 뉴 프론티어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2018년에는 그 클림트가 서거한 100년을 기념해서 천재의 죽음, 제국의 종말. 그리고 2019년에는 포르투갈의 그 앵리크 왕자가 포르투갈의 그 말단 섬에 해안과 가장 근접한 사그레스라는 사그레스라는 항에 그 가장 누구보다도 이 배로 먼저 모험을 떠난 출항 600기념을 기념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다라는 테마로 해서 이 지식향연을 했는데 2000년과 2020년과 21년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